부산 부동산 시장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산 부동산 TV. 오늘은 하반기 부산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솔렉스 마케팅 김혜신 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택 시장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나 이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아주 좋아지길 바라는데 사실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라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 이후에 매매가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분양 시장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좀 개선되는 게 물론 좋겠지만 지금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더라도 상당히 규제 중심으로 방향이 잡혀 있고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단기간 내에 부동산 시장이 변화가 생긴다라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현재 상황들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집값이 내리면 전세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돌면서 대기하는 수요가 늘고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는데 부산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 전세가 같이 떨어지네요. 참 네네. 특이하네요. 왜 이렇습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하겠죠. 공급도 많고 정부 규제도 많고 결국에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거고요.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부산이 시장이 아주 좋았던 시절에 공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량에 따라서 들어갈 사람도 또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전세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7월 달부터 매매가 전세가 동시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게 38주, 36주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또 부산도 얼마 전에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가 됐는데요. 네. 이게 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하는 조짐이 아닙니까?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확대 해석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부동산 수요가 풍부한 곳이죠. 전국적으로 서울 강남이나 서울 쪽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요.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보여요. 정부에서 정책들을 상당히 강하게 내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라는 그 양측에서 힘이 지금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강한 규제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이 좀 움츠리고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시장에서 이걸 반영이 되다 보니 다시 이제 시장의 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약간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이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완전히 쏠리진 않았다라고 본다면 여전히 이 상황들은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강남이나 서울 쪽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당장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후에 어떤 부동산 규제 대책을 또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아무래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보합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고 이게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볼 때 추격 매수가 없다는 거죠. 일부 아파트가 빵 뛰긴 하지만 이 대세 상승으로 전환하려면 추격 매수가 확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추격 매수들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시장 언제쯤 좋아질까요? 빠르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즉 총선을 앞두고 지금 해운대나 동래나 수영같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해제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날까요? 어느 정도 미시적인 효과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부산 진구나 연제구 등지에서 올 초에 작년 말에 발표가 돼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지가 됐었죠. 그러면서 가격이 추가 하락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움직이는 모양새가 보여졌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수영이나 동래 해운대구가 부산에서는 그나마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고 또 아파트가 가장 많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풀리면 어느 정도 시장 개선에 영향은 있을 거다라고 네. 보여지지만 이게 어떤 큰 틀에서 시장이 반등되고 과거처럼 시장이 확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 그렇게 보십니까? 과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동산 시장이 흔들린 게 한 3번 정도 있었죠. 98년도에 있었던 IMF 때, 그다음에 2008년도에 왔던 리먼 브더스 금융위기 사태,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파리 대책부터 해서 2018년도 이렇게 살펴보니 이게 10년 정도 맞춰서 이게 보통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가격이 빠졌다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보통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왔던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가격이 떨어지면서 공급이 어느 정도 막히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가격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2, 3년 정도는 걸리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2018년에 시작됐으니까 빠르면 20년, 늦어도 21년. 뭐 내년 내후년부터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가장 큰 변수는 물론 정책이겠죠. 제일 중요한 게 왜냐하면 IMF 때라든지 금융위기 당시에는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올리려고 활성화 정책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규제 정책을 써서 시장이 눌러진 상태고 여전히 규제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클이 있다. 즉 10년 주기가 있다는 말은 수급 상황을 이야기할 텐데요. 수급에 네. 따라서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떨어졌다가 공급이 적어지면 또 올라갔다가 거기에 이제 정책적인 효과가 더해져서 이게 속도가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럼 역시 아파트 가격을 보려면 이 수급을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네네. 지금 아파트 공급 뭐 입주량 이런 수급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수급량을 살펴보면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파트 입주량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의 이제 공급량을 볼 수 있는데 입주 아파트는 사실 이미 선행된 것들이죠. 지금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2년, 3년 전에 분양을 했었던 아파트들이란 그렇죠. 말이죠. 2, 3년 전에는 시장 상황이 워낙 좋으니까 공급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부산에 입주하는 양들이 얼마인데 올해 네. 올해나 내년에 입주량들은 얼마 정도나 돼요? 보통 10년 정도를 저희가 평균치를 내보면 부산에서 공급 그다음에 입주까지 해서 한 해 소화 가능한 물량들이 한 18,000에서 2만 세대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올해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들이 약 한 4만 7천여 세대 정도가 된단 말이죠. 오. 그러면 평균으로 따져도 한 2만 3천 세대 이상이 넘는데 그건 시장이 좋을 때의 예. 상황인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아주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입주량들이 과연 제대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 지금도 기존 주택들이 팔리지 않아서 입주하는 아파트에 잔금을 못 치고 이게 전세를 주거나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1, 2년 내에 이 입주 물량들이 어떻게 과연 정리가 되느냐. 이로 인해서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입주량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서 공급량이 줄고 있던데 이건 향후 아파트 수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공급량은 현재 어떤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 시장이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무리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미분양이 났을 때 아주 이제 공사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부산에서 나오는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들이고 올해 예정된 물량은 한 16,000세대, 18,000세대 정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올 연말께 이야기를 하면 그 수량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이런 위축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작아질 수 있고요. 그런 공급들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공급들이 줄어들고 입주 시장이 어느 정도 해소된 2, 3년 후에 새로운 주택 수요 니즈들이 또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용수철처럼 튈 용수철처럼 틀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10년 주기설에서 나왔던 2, 3년 정도의 그 기간들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주택 가격의 선행 지표 역할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거래량이 어떤 상황입니까? 부산에서 거래량 상당히 안 좋습니다. 좋은 게 없네요. 네, 좋은 게 없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뭐 부산에서 부산 지역이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좋았을 때 이렇게 이제 위축 상황으로 떨어지기 었을 때가 2017년도에 파리 대책 전이랑 비교를 하면 그때 당시와 지금은 거의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집을 안 산다는 뜻이죠. 가격이 오르고 내림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은 2008년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났지만 올해 2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약간 회복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장님이 향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네. 판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겠네요. 뭐 그렇다고 보시면 예.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올 2월 달에 주택 거래량이 최하점을 찍고 회복되는 어느 정도 기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래량만 보면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라든지 큰 변수는 없을 거다. 그런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없는 이상은 이 거래량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힘들다. 그런데 이 거래량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을 거래하는 데 있는 거는 우리 지역의 어떤 경기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뭐 이사 업체들도 있죠. 거기다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있고요. 뭐 법무도 있고 또 지방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거래량 부분들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사장님은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당분간 급등은 없을 것이다. 급락 또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이건 부동산 급등론자들의 주장인데요. 네. 하반기 정부가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부동자금이 갈 데가 부동산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부동산 값은 다시 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FRB도 이제 하반기에 금리를 내리려고 준비 중이고 그 정부가 추경을 하려는 강력한 의지들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시경제적인 측면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금리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부동산 시장에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금리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 과연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어떤 정부의 어떤 금리 인하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금리 인하가 돼서 부동자금이 생기고 그 부동자금이 과연 부동산으로 넘어올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겠죠. 정상적으로 넘어온다면 가격도 오르고 거래도 활성화가 되겠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은 각 개인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집을 사려면 결국은 대출을 받아야 되고 주택 구매로 이어져야 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대출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0.5%가 떨어진 그 금리가 0.25%가 떨어진다고 해서 대출을 더 받기 쉬워질 것이냐? 뭐 이미 대출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일관된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유동자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합니다. 뭐 대출 규제 이렇게 네. 대출 규제를 더 강하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입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총선용 또는 뭐 이제 표심 잡기, 네. 뭐 부산 지역의 경제도 워낙 어렵고 부동산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뭐 흔히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년 총선 앞두고 정부에서 부산에 이제 이런 어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런 걸 좀 던져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자, 우리 같은 무주택자들. 집 마련이 꿈인데요. 사실은 집은 간절하게 마련하고 싶은데 저희는 세 가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첫째, 돈이 좀 부족하고요. 네. 두 번째, 부동산을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세 번째,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 배짱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들. 지금 집을 살 타이밍입니까? 글쎄요, 사야 될까요? 더 떨어지도록 기다릴까요? 그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죠. 이거 집을 사세요, 마세요, 누가 판단하겠어요, 이걸. 결국에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수요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원하는 가족들과 살 집을 구하는 거예요. 투자적인 관점이 들어가면 아주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오를까 내릴까, 그럼 언제 오를까 언제 내릴까. 그런데 무주택자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어떤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들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구매 여건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지금 사는 게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일까? 내적인 환경들이. 또 나중에 사는 게 좋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금도 만들어져 있고 원하는 주택도 있는데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못 살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결국 그 1주택자들은 가격 변동에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우리 집이 내리면 다른 집도 내려요. 우리 집이 오르면 다른 데 오르고.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그래서 결국에 집을 주택이라는 거는 그거는 나의 자산이지만 그걸로 시세 차익을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집을 팔고 시골로 가거나 아니면 전세로 아예 가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은 약간 입장이 다르겠죠.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걸 투자를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시점에 주택을 구매할 거냐라는 것들은 시기적,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아주 큰데 그분들은 뭐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좀 시장을 관망해야겠죠. 왜냐하면 주식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고. 그런데 지금이 허벅지인지 무릎인지 어깨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근데 없으니까요. 무주택자 대부분은 발바닥에 사서 상투에서 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관점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네. 투자 관점은 조금 빼시고 네. 일단은 우리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집을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바로 적기일 수도 있고 그건 뭐 본인만 아시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지금 팔 때인가요? 뭐 부동산 급락론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정부가 너무 세금을 보유세나 양도세나 많이 매겨가지고 이제 못 버틸 거다. 조금 있으면 뱉어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오면 부동산 값이 급락할 거다. 인구도 줄고 있는데 수요가 어디 있느냐. 막 시장에 물건은 나오는데 이렇게 대세하락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좀 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정부 부동산 규제가 뭐 이어지고 보유세 뭐 올라가고 해서 이제 집을 막 던지기 시작할 거다. 네. 사실 2년이나 지났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다주택자들 정리하실 분들 다 정리하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간망세로 이미 다 돌아졌습니다. 다 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유세 늘어난다고 해서 이걸 집을 던져야 될 만큼 네. 그렇게 이제 세 부담이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이게 시장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적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어떤 정부 정책들 때문에 시장에 가격 급매물을 던지고 그걸로 해서 추가 하락을 하고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집값들이 다 떨어질 거다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현실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2, 3년 후에는 오를 겁니다.